구리 랜드마크 타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예. 사업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요거 관련해서 네. 최근 기사를 좀 하나 가져왔거든요. 카메라에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게 기사인데 뭐 나중에 요거를 뭐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주는 걸로 하고요. 우리 앵커분하고만 좀 같이 일단 보는 걸로 하죠. 요게 이제 지난달 3월 7일 날 기사화된 건데, 지상 49층 규모의 구리 랜드마크 타워 연내 착공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랜드마크 사업이 구리시에 들어오는 거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리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 찬성을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런 거죠.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천대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자체에서 민관 합작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누가 이득 봤죠? 그냥 민간에 들어온 사람들, 회사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던 소위 투기꾼들이 뭐 100만 원 투자하고 1억 기본적으로 뭐 100배, 1000배씩 이렇게 수익을 남겨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 구속이 됐고, 이것도 이제 구리시 땅 한 3,000평 땅의 시유지인데, 구리시는 아마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우리 구리 도시공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시유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구리 도시공사 땅이나 구리시 땅이나 구리 시민 재산이에요. 결국엔 시유지인 건데, 거기에 약 3,000평의 쌍둥이 빌딩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그래서 제가 또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구리시에서 우리 이제 앵커분한테 먼저 보여드리고요. 똑같이 생긴 빌딩이 두 개가 있네요. 굉장히 큰 빌딩인데, 요게 이제 구리 랜드마크 타워입니다. 지하 4층에 그다음에 지상 49층,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8만 제곱미터. 구리시에서 이제 가장 큰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로 따져도 한 170m 정도 되고, 우리가 구리 소각장 혹시 들어오면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방 갔다 오다가 구리시로 진입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구리 소각장에 있는 구리 타워거든요. 그게 10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요게 170m 정도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구리시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텐데, 이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도 잘 모르시죠?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구리 랜드마크 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명색이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경기도의원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거부가 됩니다. 구리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가 이걸 뭐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굉장히 이것만 얘기를 하면은 방어박부터 먼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기사,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구리 랜드마크 연내 착공 전망이다. 이거 올해 이제 연내 착공을 하겠다라고 구리시가 발표를 한 건데, 자, 이 시유지의 구리시의 재산,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라는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거다라는 건데, 이거 뭐 해장국에서 뼈 빼고 선지 빼고 그런 것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 상황을 조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겁니다.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거고, 이거 하라라고 그냥 통과시켜 준 게 아니라 조건, 소위 이제 옵션이 달린 거거든요. 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반만 승인을 해줄 테니 이 5가지 조건을 풀어와라 라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하고 내용 싹 빼고 연내 착공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선거 앞두고.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초과 이익 환수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관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이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첫 단어가 뭐죠? 초과 이익 환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대장동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득이 나왔을 때 초과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장동에서 어떻게 했어요? 민간 투자 자본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방침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을 할 때에는 수익을 민간이 얼마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겠다. 그래야 앞으로 대장동 같은 사건이 또 터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현 정부에서.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은 그 관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추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부의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는 토지비, 건설원가, 인근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 비싸게 막 분양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인근 시세에 맞춰서 하라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대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대장동 사건을 누가 설계했느냐. 그래서 뭐 이모 후보가 했느냐 아니면 누가 했느냐. 이게 바로 설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익 구조의 설계를 누가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게 투명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민 재산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앞으로 최소한 제가 볼 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지어지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구리시의 랜드마크잖아요. 이런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잘못된 일이 생겨서 8시 뉴스, 9시 뉴스에 메인을 타게 되면은 저는 구리 시민들이 정말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 사업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모든 걸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하자 이건 거죠. 자, 거기에 뭐 행정가 당연히 뭐 관계된 우리 공무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야 정치인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언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만약에 성남 대장동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리시에서만큼은 향후에 혹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뭐 명칭은 특이도 좋고 TF도 좋고 이걸 꼭 해서 이거 시민 재산입니다. 민간이 개발 합동으로 했다 그래서 이거 민간 자본 되는 거 아닌 거거든요. 이건 결국엔 나중에는 여기서 나온 수익은 시민들한테 다 돌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민관 개발을 했건 뭐를 했건 간에 최종적인 수익은 구리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 예산을 통해서 돌아가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돌아가든 그거를 특정인들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우리 구리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구리시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오는 사업은 적극 추진하겠지만 그걸 또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관들을 함께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예, 맞습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